욕실에서 쓰러졌는데 핸드폰이 손에 닿지 않는다면 76세 이정자 할머니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7명이 경험하는 이 공포. 하지만 정자 할머니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당신의 부모님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쪽 13층 1304호.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고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규칙적으로 시간을 새기고 있었어요. 식탁 앞에 이정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76세, 회색 머리를 뒤로 묶고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보리차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하지만 정자는 그 잔을 한참 들고만 있었어요. 마시지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지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정자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기 집안의 고요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어요.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하듯 자기 자신에게 건넨 말이었지요. 정자는 보리차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책상 위에는 달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1월 15일.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자가 매일 표시해두는 습관이었지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는 기록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기에 깨웠더니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소용없었지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친척들은 며칠 머물렀고 아이들은 일주일 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혼자 남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 했다는 게 맞겠지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밥도 혼자 차려 먹고 청소도 혼자 하고 빨래도 혼자 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말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지니까 웃음도 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 눕기 전엔 내일도 별일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은 부산에 살았어요. 남편과 아이 둘을 키우느라 바빴지요.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응, 잘 있지. 밥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먹고 있어. 그럼 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래, 그래. 일 열심히 해. 통화는 3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아들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IT 회사에 다니느라 시차도 맞지 않았지요. 카카오톡으로 가끔 사진이 왔어요. 회사 앞에서 찍은 셀카, 주말에 먹은 브런치 사진. 정자는 그 사진들을 보며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감사합니다, 엄마라고 답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자는 알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걸, 그저 바쁜 거라는 걸,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하지만 알면서도 가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누구의 일상이 아니구나. 정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욕실 거울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눈과 입과 이마. 세월이 새긴 지도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정자는 자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나 늙었네. 그 말이 나오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슬퍼서도 아니고 외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멈출 수 없었지요. 정자는 세면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울음이 멈췄을 때 그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야. 그럼 내가 지켜야 할 건 뭐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정자는 알았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걸. 식탁으로 돌아온 정자는 노트를 꺼냈어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몇 년 전 마트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거였지요. 페이지를 넘기니 빈 칸이 나왔어요. 정자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천천히 글씨를 썼어요. 나 혼자 살기 프로젝트. 그 제목을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프로젝트라니. 76세 할머니가 무슨 프로젝트냐고요. 하지만 정자는 진지했어요. 혼자 산다는 건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거야. 그 말을 중얼거리며 정자는 첫 번째 항목을 적었습니다. 1. 나를 확인하는 신호 만들기. 2. 잊지 않기 위한 기록 시작하기. 3. 나를 위한 돈 쓰기. 3가지였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이 3가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산다는 건 복잡한 게 아니니까요. 그저 나를 잃지 않는 거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혼자 먹기엔 많았지만 내일도 먹으면 되니까 괜찮았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앉았지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소리가 있으니 좋았어요. 밥을 먹다가 정자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커피 이모티콘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 갑자기 웬 이모티콘이세요? 키읔키읔키읔. 정자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살아있다는 신호야. 매일 보낼 거야. 네. 무슨 신호요? 히읗히읗 알겠어요. 매일 확인할게요. 정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안에서 김치찌개 국물이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씹으며 생각했어요. 혼자라는 건 끝이 아니구나. 창밖으로 밤이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어요.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하루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집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아래에 한 줄을 적었어요. 2025년 1월 15일. 나 혼자 살기 프로젝트 시작. 오늘은 이모티콘 신호 만들었음. 며느리가 웃었음. 기분 좋음.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 아침 정자는 또 일어날 거예요. 보리차를 끓이고 이모티콘을 보내고 노트에 한 줄을 적을 겁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삶. 그 시작이었어요. 창가에 앉은 정자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1월 18일 아침. 정자는 눈을 떴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32분. 평소보다 조금 늦었지요. 몸이 무거웠어요. 어젯밤에 잠을 설쳤나 봅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욕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나이 들면 잠도 제대로 못 자네. 정자는 중얼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8시 47분.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지요. 벌써?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정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에 전화하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정자는 어리둥절했어요. 응, 괜찮은데? 무슨 일인데? 아니, 오늘 이모티콘이 안 와서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해서. 정자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모티콘. 매일 아침 9시에 보내기로 한 신호. 오늘 깜빡했구나. 아, 미안해. 늦잠 자느라 까먹었네. 나 괜찮아. 정말요? 진짜 괜찮으신 거죠? 그럼 괜찮고 말고.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신호가 안 와서 확인하려고요. 그럼 저 출근해야 해서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놀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상한 기분이었지요. 작은 신호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번 잊었을 뿐인데 며느리가 바로 알아챘어요. 전화까지 했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들고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커피잔 하나. 며느리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히읗히읗, 이제 받았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머니. 정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내가 또 잊으면 어떡하지? 정자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어제 시작한 노트를 펼쳤습니다. 나 혼자 살기 프로젝트라고 적힌 페이지였어요. 정자는 볼펜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이모티콘 하나 보내는 것도 있는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기억하지? 약 먹는 시간, 병원 가는 날, 요금 납부일. 기억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예전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약 먹으라고 챙겨줬고 달력에 병원 날짜를 표시해뒀지요. 이제는 혼자였어요. 정자는 노트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오늘 살아있음 일기. 그리고 항목을 만들었어요. 아침 약 먹음, 점심 약 먹음, 저녁 약 먹음, 이모티콘 보냄, 오늘 한 일, 마음 상태. 간단했습니다.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정자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잊지 않겠지. 하지만 문제는 그날 저녁에 생겼어요. 정자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봤지요. 9시가 되었을 때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약 먹을 시간입니다. 정자는 아, 맞다 하고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약통을 열었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비타민. 새 알이었어요.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나서 정자는 멈칫했어요. 나 아침에 약 먹었나? 기억이 안 났습니다.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했어요. 아침에 핸드폰 확인하느라 정신 없었으니까요. 정자는 약통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어요. 약은 그냥 약통에 들어있을 뿐이었지요. 정자는 노트를 가져왔어요. 아침 약 먹음 항목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안 먹은 건가? 먹은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안 먹었는데 안 먹은 거라면 괜찮았어요. 하지만 먹었는데 또 먹은 거라면? 정자는 불안해졌습니다. 약을 2번 먹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나 오늘 아침 약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아야지. 그런데 기억이 안 나서.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정자는 그 걱정 속에서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이제 정신도 없어졌구나라는 걱정. 정자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깜빡한 것뿐이야. 나 건강해. 그래도 조심하세요. 약은 중요한 거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바쁜데 미안하다. 끊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정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 이제 정말 늙었나 보다. 약 먹은 것도 기억 못하고 이모티콘 보내는 것도 잊고 앞으로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혼자 살 수 있을까? 정자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자꾸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늘 약을 챙겨줬어요. 여보, 약 먹으라고 말하면서 물까지 떠다 줬지요. 정자는 그때 귀찮아했습니다. 알아서 먹을 건데 왜 자꾸 그래라고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아,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자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은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정자는 일어나자마자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약통 옆에 놓아뒀습니다. 약을 꺼내서 먹고 바로 노트에 체크했어요. 아침 약 먹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점심때 정자는 또 잊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깜빡한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노트를 보고 깨달았지요. 아이고, 점심약을. 정자는 좌절했습니다. 노트를 써도 소용없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억하려고 애쓰는데도 자꾸 잊혀졌습니다. 이건 노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자 자신의 문제였지요. 1월 22일, 정자는 동네 보건소에 갔어요. 무료 건강검진이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정자처럼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살거든요. 아이고, 나도 혼자예요. 우리 남편도 몇 년 전에 갔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자는 그제야 할머니를 자세히 봤습니다. 비슷한 또래였어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요. 혼자 사시면 힘드시죠? 정자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지. 근데 뭐 어쩌겠어. 살아야지. 나는 요즘 핸드폰 알람을 엄청 맞춰놨어. 알람이요? 응. 약 먹을 시간, 밥 먹을 시간, 병원 갈 날. 다 알람 맞춰놔. 안 그러면 까먹거든. 정자는 귀가 솔깃했어요. 그게 도움이 되세요? 되지. 처음엔 귀찮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면 불안해. 그리고 나는 약통도 바꿨어. 할머니는 가방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별로 칸이 나뉘어 있었지요. 그리고 각 요일마다 아침, 점심, 저녁 칸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미리 넣어두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바로 알 수 있어. 칸이 비어 있으면 먹은 거고 약이 남아 있으면 안 먹은 거지. 정자는 감탄했어요. 어머, 좋네요.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약국에 있어. 한 5,000원 정도 했나? 고맙습니다. 나도 사야겠어요. 할머니는 웃었어요. 혼자 사는 건 전쟁이야. 근데 도구를 잘 쓰면 이길 수 있어.
검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자는 약국에 들렀어요. 약사에게 요일별 약통을 달라고 했습니다. 약사는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하나는 작은 것, 하나는 큰 것. 정자는 큰 걸 샀습니다. 5,500원이었어요. 집에 와서 정자는 바로 약을 정리했어요. 일주일치 약을 요일별, 시간별로 나눠 담았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요. 1시간쯤 걸렸어요. 하지만 다 끝나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이제 실수 안 하겠지. 정자는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새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핸드폰 알람 설정하기, 약통 매주 일요일에 채우기. 그날 저녁 정자는 핸드폰을 열었어요. 알람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입력했어요. 730 일어나기, 800 아침 약, 850 이모티콘 보내기, 1230 점심 약, 1900 저녁 약, 2100 노트 쓰기. 6개의 알람이 생겼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켜졌어요.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준비가 필요한 일이구나. 정자는 생각했어요. 아까 보건소에서 만난 할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건 전쟁이야. 근데 도구를 잘 쓰면 이길 수 있어. 그 말이 맞았어요. 정자는 노트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있는 건 죄가 아니다. 준비하지 않는 게 문제다. 노트를 덮고 정자는 미소 지었어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잊어버릴 일이 생길 거예요. 실수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혼자 산다는 건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라 준비하며 사는 거라는 걸.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이모티콘 잘 받았어요. 내일도 보내주세요. 히읗히읗. 정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내일도 보낼게. 걱정 마. 그리고 덧붙였어요. 고마워. 며느리는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보였어요.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엔 알람이 날 깨울 거야. 약도 먹고 이모티콘도 보내고 하나씩 하면 돼. 정자는 눈을 감았어요.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이제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작지만 단단한 자기만의 안전망이었어요. 2월 3일 아침, 정자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7시 30분. 정확했습니다. 요즘은 알람 덕분에 규칙적으로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지요. 오늘도 시작이네. 정자는 중얼거리며 욕실로 향했어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고 얼굴을 씻으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한순간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정자는 세면대를 붙잡았어요. 어지러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몇 초 지나자 괜찮아졌습니다. 정자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혈압약 때문인가? 아니면 빈혈인가? 요즘 가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지럽거나 다리에 힘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라고 했지요. 하지만 정자는 불안했어요. 세수를 마치고 정자는 약통을 가져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칸을 열었어요. 약이 새 알 들어 있었지요.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체크했어요. 아침 약 먹음. 완벽했습니다. 정자는 거실로 나왔어요. 며느리에게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해 모양 하나. 며느리는 곧 답장을 보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히읗히읗.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알람도 울리고 약도 먹고 신호도 보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지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 6시 정자는 저녁 식사를 마쳤어요. 설거지를 하고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하려고요. 겨울이라 물을 뜨겁게 틀었어요. 김이 욕실을 가득 채웠지요. 샤워를 마치고 정자는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발이 미끄러졌어요. 아! 정자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닿는 게 없었어요.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정자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엉덩이부터 떨어졌습니다. 충격이 온몸으로 퍼졌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정자는 비명을 질렀어요. 아! 하지만 소리는 욕실 안에 갇혔습니다. 두꺼운 문 너머로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정자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른쪽 엉덩이가 너무 아팠지요. 무릎도 쿡쿡 쑤셨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벽을 짚고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손이 헛나갔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이번엔 무릎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아이고, 눈물이 났어요. 아픈 것도 있었지만 무섭기도 했습니다. 혼자였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정자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침착해. 천천히 해.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벽을 짚고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어요. 거의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통증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었지요. 정자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번엔 울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정자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멈췄을 때 그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욕실은 좁았어요. 세면대, 변기, 샤워기. 그게 전부였지요. 붙잡고 일어날 만한 것을 찾았지만 모두 미끄러웠습니다. 핸드폰. 정자는 핸드폰을 떠올렸어요.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누구든 불러야 했어요. 하지만 핸드폰은 거실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욕실 문밖이었어요. 정자는 절망했어요.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일어설 수도 없었고 기어갈 힘도 없었어요. 어떡하지? 시간이 흘렀어요. 욕실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정자의 몸이 떨렸어요. 샤워 후라 몸이 젖어 있었거든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지요. 정자는 문을 두드려 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집은 13층이었어요. 벽이 두꺼웠고 옆집과도 멀었지요.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이 들자 정자는 더 무서워졌어요. 아침에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확인했어요. 그럼 며느리는 언제 다시 연락할까요? 내일 아침? 아니면 며칠 후?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어요.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번엔 세면대를 붙잡았어요. 온 힘을 다했지요. 몸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거의 일어섰어요. 하지만 오른쪽 다리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정자는 다시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으아. 이번엔 울음도 안 나왔어요. 그냥 숨만 거칠게 쉬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자는 욕실 바닥에 기대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핸드폰도 없고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정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하얀 빛이 눈이 부셨지요. 내가 왜 혼자 살겠다고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딸이 말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하지만 정자는 거절했어요. 너희도 바쁜데 내가 왜 가니?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아들도 말했었어요. 엄마, 요양원은 어때요? 사람들도 많고 돌봐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자는 화를 냈었지요. 나 아직 정신 멀쩡해. 요양원은 무슨. 그래서 혼자 남았어요.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알람도 맞췄고 약통도 샀고 이모티콘 신호도 만들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게 소용없었어요.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싶어? 남편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있었다면 지금 구해줬을 텐데. 괜찮아, 여보.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며 일으켜줬을 텐데. 하지만 남편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자는 혼자였어요. 그때였어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눈을 떴어요. 환청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다시 들렸습니다. 똑똑똑. 할머님? 계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지요. 정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기 있어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목이 쉬어서 작았어요. 정자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할머님? 문 열어주세요. 문이 욕실에 있어요. 넘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왔어요. 구해줄 사람이 왔습니다. 몇 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지요. 할머님, 어디 계세요? 욕실이요. 욕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 아저씨였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함께 있었지요. 경비 아저씨는 정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할머님, 괜찮으세요? 넘어져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경비 아저씨와 직원이 정자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정자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혔지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119 부를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쉬면 돼요. 하지만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확인하셔야 해요. 결국 119가 왔어요. 구급대원들이 정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지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엉덩이에 타박상이 있었고 무릎이 부어올랐지요. 의사는 말했어요. 일주일 정도 쉬시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혼자 사세요? 네. 조심하셔야 해요. 낙상 사고가 노인분들한테 제일 위험하거든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와서 경비 아저씨가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정자는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넘어진 걸? 경비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기 순찰이었어요. 저녁마다 각 층을 돌거든요. 할머님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상해서 문을 두드렸죠. 그랬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이었어요. 혹시 늦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경비 아저씨는 정자를 집 안까지 부축해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할머님, 혹시 비상벨 설치 안 하셨어요? 비상벨요? 네.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집에 많이 다세요. 욕실이나 침실에 설치하면 위급할 때 누르면 경비실로 연락이 와요. 정자는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 줄. 어디서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돼요. 무료예요. 제가 내일 신청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나가고 정자는 소파에 앉았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맑았어요. 그날 밤 정자는 노트를 펼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2월 3일. 욕실에서 넘어졌음.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었음. 경비 아저씨가 구해줬음. 한 줄 더 적었습니다. 나는 준비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족했다. 진짜 준비는 위급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거였다. 정자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파트 불빛들도 따뜻하게 빛났어요. 정자는 깨달았어요. 혼자 산다는 건 정말로 혼자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라는 걸, 알람과 약통과 이모티콘, 그것들도 중요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정자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관리사무소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경비실 번호도 저장했어요. 그리고 딸과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비상벨 설치해. 걱정 마. 나 괜찮아. 딸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비상벨은 왜요? 정자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오늘 넘어졌었어. 괜찮아. 큰일은 아니야. 근데 깨달았어. 나 혼자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준비하려고.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야.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게 됐으니까. 통화를 끊고 정자는 미소 지었어요.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일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준비한다는 건 나를 존중한다는 뜻이야. 정자는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내일은 비상벨을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연결고리를 만들 겁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삶을 위해서요. 정자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잠이 들었습니다. 2월 5일 오전, 관리사무소 직원이 왔어요. 정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은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흰색 기계를 꺼냈지요. 할머님, 이게 비상벨이에요. 욕실이랑 침실에 하나씩 설치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직원은 욕실로 들어갔어요. 세면대 옆 벽에 비상벨을 달았습니다. 빨간 버튼이 달린 작은 기계였어요. 버튼 위에는 긴급 호출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직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소리가 났어요. 직원의 핸드폰이 울렸지요. 경비실로도 연락 가고 관리사무소로도 연락 가요. 누가 빨리 오든 달려올 거예요. 참 좋네요. 그럼 침실에도 달아드릴게요. 침실에도 같은 버튼을 설치했어요. 침대 옆 벽이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였지요. 설치가 끝나고 직원이 나갔어요. 정자는 비상벨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작은 빨간 버튼. 하지만 그 안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누를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살 수 있겠지. 정자는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내 몸 일기.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어요. 무릎 아프면 쉰다. 숨 차면 병원 간다.
괜찮다는 말은 금지. 정자는 자기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고요. 며칠이 지났어요. 정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욕실에 들어갈 때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어요. 걸을 때는 천천히 걸었지요. 무릎이 쑤실 때는 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한 가지 의식을 만들었어요. 8시 정각. 정자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보리차 잔을 놓았어요. 창문을 조금 열었지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의자에 앉았어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 일상이 흘러갔지요. 정자는 작은 라디오를 켰어요. AM 채널이었습니다. 아침 음악 방송이 나왔어요. 옛날 노래가 흘렀지요. 정자는 그 노래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숨쉬고 있다. 그 한마디가 의식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지요. 2월 10일. 정자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주민센터에서 온 안내문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 소모임 마이너스 함께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주민센터 2층 강당. 반찬 나눔, 건강체조, 수다 시간. 참여 무료. 누구나 환영합니다. 정자는 망설였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오래 혼자 살았으니까요. 말도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안내문을 다시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한 번쯤은 가봐야지. 뭐 어때? 2월 12일 수요일. 정자는 아침 일찍 준비했어요.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빗었어요. 가방에 물통을 챙겼지요. 주민센터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거든요. 주민센터 2층 강당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자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었지요. 의자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정자는 입구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보건소에서 봤던 할머니였습니다. 약통 얘기를 해줬던 분이었지요. 어머, 여기서 보네요. 와주셨어요? 아, 내 안내문 받아서요. 잘했어요. 어서 들어와요. 앉아요. 할머니가 정자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빈 의자에 앉혔지요. 다른 어르신들이 인사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혼자 사세요? 네. 우리 다 그래요. 여기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10명쯤 되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주민센터 직원이 나왔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새로 오신 분 계시네요? 정자가 손을 들었어요. 네. 환영합니다. 여기는 편하게 계시면 돼요. 오늘은 반찬 나눔하고 간단한 스트레칭 할 거예요.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먼저 반찬 나눔이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만든 반찬을 조금씩 가져왔어요. 김치, 나물, 조림. 종류가 다양했지요. 작은 통에 나눠 담았습니다. 정자는 빈손으로 왔어요. 미안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가져오면 되지. 오늘은 그냥 받아가요. 정자는 김치와 나물을 받았어요. 고마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조였어요. 직원이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간단한 동작이었어요. 팔 돌리기, 목 돌리기, 다리 올리기. 정자도 따라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천천히 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자기 속도로 했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지요. 체조가 끝나고 자유시간이었어요. 어르신들은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자는 가만히 앉아 듣고 있었어요. 요즘 밥은 어떻게 해 먹어요? 귀찮아서 김밥 사 먹어. 편의점에서. 나는 냉동식품 많이 사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 근데 그것도 챙겨 먹기 힘들더라. 혼자니까 귀찮아서.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감하는 얼굴이었지요. 보건소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정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때? 밥은 잘 챙겨 먹어? 저는 하루에 한두 끼요. 귀찮을 때는 빵 먹고요. 다들 똑같네. 웃음이 났어요. 정자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는 걸.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정자는 가방을 들고 걸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나눠받은 반찬이 들어 있었어요. 가벼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어요. 김치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나도 뭔가 가져가야겠다. 정자는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날짜 아래 한 줄을 적었습니다. 주민센터 모임 참석, 사람들 만남, 반찬 받음, 기분 좋음, 다음 주에 또 가야지.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받아온 김치와 나물을 꺼냈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국을 끓였지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김치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만들어줬을까? 정성스럽네. 그 생각이 밥맛을 더 좋게 만들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정자는 집에서 멸치볶음을 만들었어요. 간단한 반찬이었습니다. 작은 통에 담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주민센터에 도착했을 때 어르신들이 반겼습니다. 왔어요? 오늘도 왔네. 네. 오늘은 반찬 가져왔어요. 어머, 고마워요. 정자는 멸치볶음을 꺼냈어요. 어르신들이 조금씩 담아갔습니다. 한 할머니가 먹어보더니 말했어요. 와, 맛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간장이랑 설탕 넣고 볶으면 돼요. 쉬워요. 다음에 나도 해봐야지.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그날 체조 시간에 정자는 옆 할머니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무릎 아프세요? 네, 조금요. 얼마 전에 넘어져서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나도 작년에 넘어졌었어. 골절될 뻔했어. 정말요? 응. 그때부터 지팡이 짚고 다녀.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익숙해. 정자는 그 말에 위안을 받았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직원이 정자를 불렀어요. 할머니, 혹시 안부 전화 서비스 아세요? 아니요, 그게 뭔데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주 2회 전화드려요.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도와드리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신청하실래요? 무료예요. 정자는 고민했어요. 귀찮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할게요. 좋아요.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정자는 간단한 양식을 작성했어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비상연락처로 딸의 번호를 적었습니다. 2월 28일. 한 달이 지났어요. 정자는 매주 수요일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이제는 익숙했어요. 어르신들 이름도 외웠지요. 김 여사, 박 할머니, 최 할머니 모두 친구가 되었습니다. 안부 전화도 왔어요.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 주민센터 직원이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네, 잘 있어요. 식사는 잘하고 계시고요?
네, 먹고 있어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요. 괜찮아요. 짧은 통화였지만 정자는 기뻤어요. 누군가 자기를 신경 쓴다는 게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렀습니다. 오래된 가요였어요. 정자는 그 노래를 흥얼거렸지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정자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니다. 오늘을 느끼는 한 나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정자는 미소 지었어요. 한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친구들이 있었고, 안부 전화가 있었고, 비상벨이 있었어요. 며느리와의 이모티콘 신호도 있었지요. 작은 연결고리들이었지만 그것들이 정자의 삶을 지탱해줬습니다. 정자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응, 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정자는 웃었어요. 응. 친구들 생겼어. 주민센터에서. 정말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에요, 엄마. 너도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요. 엄마도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전화를 끊고 정자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밤이 내려왔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정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걱정 말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살랑거렸지요. 정자는 라디오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뭘 하지? 아, 김치 담가야겠다. 다음 주에 모임 가져가려고. 작은 계획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밤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3월 15일 저녁. 정자는 저녁 식사를 마쳤어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지요.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제 봄이네. 정자는 중얼거렸어요. 창밖을 보니 벚나무 가지에 작은 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곧 꽃이 피겠지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주민센터 직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금요일 안부 전화드렸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불편한 거 없으시고요? 네, 괜찮아요. 다음 주 수요일 모임 오실 거죠? 당연하죠. 김치 담갔어요. 가져갈 거예요. 와, 기대되네요. 그럼 수요일에 봬요. 전화를 끊고 정자는 미소 지었어요. 일상이 안정되었습니다. 알람은 정확히 울렸고 약도 잘 먹었어요. 이모티콘도 매일 보냈지요. 주민센터 모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만족스러웠어요. 저녁 8시. 정자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갔어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확인했습니다. 제자리에 있었지요. 비상벨도 확인했어요. 빨간 버튼이 벽에 달려 있었습니다. 좋아. 정자는 물을 틀었어요.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샤워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샤워 중에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자는 벽을 짚었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어요. 무릎이 꺾였지요. 안 돼. 정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번에도 넘어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정자는 손을 뻗었습니다. 비상벨을 향해서요. 손가락이 빨간 버튼에 닿았어요. 눌렀습니다. 비 소리가 울렸어요. 3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님, 경비실입니다. 괜찮으세요? 정자는 욕실 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여기요. 욕실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열쇠는 화분 밑에 있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욕실 문을 두드렸지요. 할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경비 아저씨가 욕실에 들어왔어요. 정자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은 이미 껐어요.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요. 그냥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어요. 넘어지진 않았어요.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해볼게요. 경비 아저씨가 정자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정자는 다리에 힘을 주었어요. 다행히 설 수 있었지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혈압 때문인 것 같은데 물 드릴게요. 경비 아저씨는 부엌에서 물을 떠왔어요. 정자는 물을 마셨습니다.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비상벨 누르신 거 잘하셨어요. 괜찮아지실 때까지 제가 여기 있을게요. 경비 아저씨는 의자에 앉았어요. 정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0분 후 정자는 많이 나아졌어요. 어지러움이 가라앉았지요. 경비 아저씨는 일어났어요. 이제 괜찮으신 것 같네요. 내일 병원은 꼭 가보세요. 네, 갈게요. 그럼 저는 내려갈게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비상벨 누르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비 아저씨가 나가고 정자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습니다. 비상벨을 눌렀고 누군가 왔어요. 도움을 받았지요. 정자는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날짜 아래 적었습니다. 샤워 중 어지러움. 비상벨 눌렀음. 경비 아저씨 왔음. 도움받음. 혼자 아니었음. 그리고 한 문장을 더 적었어요. 도움을 구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건 나를 지키는 일이다. 다음 날 정자는 병원에 갔어요. 혈압을 재고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혈압약을 조금 조절해야겠어요. 너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러웠구나. 네. 약을 바꿔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정자는 새 약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약통을 다시 채웠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점심, 저녁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비상벨 누르셨다며요? 정자는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경비 아저씨가 저한테 연락 주셨어요. 비상 연락처로 등록돼 있어서요. 아, 그랬구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 혈압약 문제였어.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전화 너머로 딸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비상벨 달아두길 잘했어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저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혼자 사시는 거. 정자는 가만히 들었어요. 처음에 요양원 얘기했을 때 엄마가 화내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말 못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계속 걱정했어요. 미안해. 그때는 내가 기분이 안 좋았나 봐. 아니에요. 이해해요. 근데 요즘은 엄마가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안심돼요. 주민센터도 다니시고 친구들도 생기시고. 정자는 웃었어요.
응, 나도 이제는 괜찮아.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 그래도 엄마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정자는 한참 앉아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정자는 그걸 느꼈어요.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애들도 걱정했겠지.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단단히 이어줘야 한다는 걸. 3월 20일 수요일. 정자는 주민센터에 갔어요. 김치통을 들고요. 어르신들이 반겼습니다. 왔어요. 김치 가져왔다며? 네, 맛볼래요? 김치를 나눠줬어요. 모두 맛있다고 했습니다. 정자는 뿌듯했어요. 체조 시간이 끝나고 자유 시간이 되었어요. 정자는 김 여사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때요? 잘 지내요? 그럭저럭요. 무릎이 좀 아프긴 한데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맞아요. 김 여사가 물었어요. 너는? 요즘 표정 밝아 보이던데. 정자는 웃었어요. 그런가요? 사실 처음엔 힘들었어요. 혼자 사는 게. 나도 그랬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시스템도 만들었고 여기 친구들도 생겼고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나이에 혼자 산다는 건 쉽지 않아. 근데 방법을 찾으면 되더라고. 맞아요. 방법을 찾으면 돼요. 둘은 웃었어요.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연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정자는 문득 남편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당연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 먹고 저녁에 함께 텔레비전 보고 그게 일상이었지요. 남편이 떠나고 정자는 무너졌어요. 이제 혼자구나라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이모티콘 신호, 주민센터 친구들, 안부 전화, 비상벨. 작은 연결고리들이 정자를 지켜줬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외롭지만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행복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자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오후 음악방송이 나왔지요. DJ가 말했어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76세 할머니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혼자 삽니다. 처음엔 외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산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오늘을 사는 모든 분들께 이 노래를 보냅니다. 정자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가 보낸 사연인데? 지난주에 장난삼아 엽서를 썼었어요. 라디오에 나올 거라곤 생각 못했지요. 노래가 흘렀어요. 오래된 발라드였습니다. 정자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여기까지 왔구나. 정자는 생각했어요. 남편이 떠난 지 5년. 혼자 살기 시작한 지 5년.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씩 만들어갔어요. 알람, 약통, 이모티콘, 비상벨. 작은 시스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친구들, 안부 전화, 경비 아저씨. 작은 연결고리들이었어요. 그것들이 정자의 삶을 지탱해줬습니다. 정자는 노트를 펼쳤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 빈 칸이 있었지요. 정자는 볼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자유를 배우는 일이다. 혼자라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나를 만나는 시작이다.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어요. 오늘도 살았다. 그리고 괜찮았다. 노트를 덮고 정자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벚꽃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꽃잎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정자는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정자는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주민센터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열어봤어요. 이정자 할머님께 3개월간 성실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재능 나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요리, 뜨개질, 노래 등 자신 있는 분야를 나눠주세요. 할머님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정자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나눌 수 있지? 요리는 자신 없었어요. 뜨개질도 잘 못했지요. 노래는 조금 할 수 있었어요. 노래라도 할까? 정자는 웃었어요. 76세 할머니가 노래를 가르친다니. 우스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답장을 썼어요. 노래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옛날 노래밖에 모르지만 괜찮을까요? 다음 날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환영합니다. 옛날 노래 최고죠?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정자는 전화를 끊고 웃었어요. 또 새로운 시작이네. 봄이 깊어갔어요. 정자는 매일 아침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렸고 약을 먹었어요. 이모티콘을 보냈지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숨쉬고 있다.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김치를 나누고 체조를 하고 노래를 불렀지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노트를 폈어요. 오늘 한 일을 적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늘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살았다. 그리고 괜찮았다. 정자는 알았어요. 혼자 산다는 건 고립이 아니라는 걸, 나를 돌보는 연습이라는 걸, 도움을 구하고 기록하며 웃는 것, 그게 새로운 삶의 기술이라는 걸.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어요. 반짝였습니다. 정자는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나 괜찮아요. 정말로. 바람이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지요.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알람이 울릴 거예요. 일어나서 약을 먹고 이모티콘을 보낼 겁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겠지요.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정자의 삶이 있었어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연결된 삶이었습니다. 정자는 잠이 들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마지막 메시지.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는 일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정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는 건 끝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연결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한다면 공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꼭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